전라북도가 국내 5번째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 내 기업에게 각종 세금 감면과 지원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첨단 기업 유치에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시민단체가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하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도내에서는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전 대덕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죠. 우리나라에 알만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전라북도가 어제 대덕과 같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입주 기업에게 첨단 기술 이전과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어져 기업 유치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오늘 전라북도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전주와 완주, 정읍의 15.9제곱킬로미터로 전주 혁신도시와 팔복동 일대, 완주 테크노밸리,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내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기술 사업화 연구개발 지원이 2005년 기존 연구단지를 특구로 바꾼 대덕과 2011년 지정된 광주와 대구, 2012년 지정된 부산에 이어 5번째입니다. 입주 기업에게 5년간 국세, 10년간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특구 발전을 위해 연간 100억 원의 사업비도 15년간 지원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또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전라북도는 농생명과 첨단 소재 기반의 세계 인류 R&D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향후 15년 동안 생산 유발 7조 원, 고용 유발 2만 명을 비롯해 300개의 기업 유치로 전라북도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그러나 지난 2010년 지정 요건을 완비하고도 좌절을 맛본 뒤 5년이나 늦은 것이어서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연구개발 특구가 없었기 때문에 첨단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4년 먼저 특구로 지정된 광주 그리고 대구와 더불어 전라북도 역시 첨단 기업 유치에 전기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박찬익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주식시장에 상장해 1조 원대의 성공 신화를 일궈낸 한국콜마. 방사선을 활용해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한국콜마의 원천 기술은 정읍의 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자력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원자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정읍의 연구소에서 제조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정작 회사는 대전 대덕에 차렸습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주는 막대한 세제 혜택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북이 고배를 마셨던 4년 전 일찍이 특구로 지정된 광주와 대구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광주는 지정 3년 만에 입주 기업이 38%, 매출액은 40%, 특허 건수는 57%나 증가했고 산업단지 6군데를 개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광기반 융복합 사업, 차세대 자동차 관련된 사업, 포화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를 하였고 기술을 이전받아서 대구는 지난 3년간 입주 기업만 225개에서 580개로 2.6배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1.5배, 특허 건수는 2.5배 증가하는 등 급신장을 이뤘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의 후발주자인 전북에게는 두 지역이 첨단 기업 유치와 지역발전 파급 효과를 내는데 모델이자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북지사와 충남지사가 백제 유적지구 관광세일지에 나섭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제 문화관광 분야 언론 관계자를 초청해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 유적을 홍보했습니다. 양 도는 계유산 관광산업단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두 지역의 백제 유적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메르스 사태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에서 삼성 서울병원 방문자 2명을 능동감시 중이지만 이들도 잠복기간 경과로 어젯밤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순창 등지에서 3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지난달 10일 이후에는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전주 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회사 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했는데요. 대법원이 당시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이뤄진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텐데요. 시민단체가 지급 근거가 사라졌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국내 최장기 버스 파업으로 남은 전주 시내버스 2차 파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측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 폐쇄를 했고 84일 동안 결행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은 직장 폐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직장 폐쇄로 정상적인 운행이 이뤄지지 못했던 2012년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버스 회사들에게 보조금을 당초 계획보다 더 증액 지원했다는 점. 노조와 시민단체는 직장 폐쇄 기간이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전주시의 지원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전주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버스 회사들로부터 24억여 원이 환수돼야 한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12년 직장 폐쇄가 위법하다고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전주시는 부당하게 지급된 추가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당시 보조금 지급을 번복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감사 결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전라북도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과 시민단체 측은 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연 전북도당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정연 전북도당은 오늘 오전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한 최윤독 장수군수를 비롯한 213명의 복당 신청자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새정연 전북도당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시군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개발기획단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세운 예산 2억 원에 대해 전북은 세월호 사고 발생 지역도 아니고 희생자가 집중된 지역도 아니라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전교조 전북지부 새 사무실 임대 비용 5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삭감하고 3억 원만 통과시켰습니다. 제9호 태풍 차놈이 강한 비바람을 남기고 소멸했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도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가로수가 넘어지고 낙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익은 복분자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하면서 곳곳이 썩어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확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비도 오고 이거는 이제 비를 좀 맞으면 안 좋거든 상태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고추대가 부러져 모두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한창 수확을 앞둔 이 옥수수밭도 절반 이상의 나무가 모두 쓰러졌습니다. 굵은 복숭아 나무가 바람에 넘어졌고 열배는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음대로 태풍 온다고 미리 따낼 수도 없고 뭐 전상 과일이 익어야 소비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한때 초속 19.6m의 강풍이 불었던 남원시내. 가로수와 신호등이 바람에 힘없이 쓰러지고 도로엔 돌덩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그나마 피해가 크지 않았던 상황. 이달에만 2개의 태풍이 더 예보돼 있고 8월에는 더욱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과수농가들은 농산물 수확철까지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어젯밤 9시쯤 군산 서수면 서수교차로 인근 편차 2차선 도로에서 67살 황 모 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도로가에 설치된 전신주와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황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전압이 흐르면서 수백 세대의 전자제품이 망가진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과전압이 흘러오면서 냉장고와 TV 등의 고장이 발생해 세대별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비로 피해를 보상할 규정이 없다며 보상에 소극적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입주식이 어제 전주 용정동에서 열렸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어제 행사에서 김학송 사장은 전북본부의 사옥 신축으로 서남북권 인프라 확장에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본부 신사옥은 연면적 8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정비동과 장비 보관소 등이 설치됐습니다.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순창군수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순창군수 부인 권 모 씨에 대해 재작년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황 군수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신협 이사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주 모 신협 이사 출마자 59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후보 사퇴를 도운 신협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주 시내의 한 커피숍 등에서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대가로 4천만 원을 준 혐의입니다.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홍보를 위한 팸투어가 전북과 충남의 양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익산과 충남 공주 부여 등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인지도 확산과 홍보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팸투어는 어제 익산과 부여, 오늘은 공주의 세계유산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팸투어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박경철 익산시장 그리고 지자체별 관광과 마케팅 전문가, 언론사 기자단 등 40여 명이 참가해 세계유산을 둘러보면서 문화적 가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전북도, 충남도, 공주, 부여와 지속적인 행정 거버넌스를 통해 등재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완주군이 삼례역에서 삼례 관통로까지 800여 미터의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 도로는 삼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이 가장 빈번했지만 인도가 없어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인도를 개설하고 실개천과 의자, 가로등이 설치된 걷고 싶은 도로로 조성됐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박윤옥 의원이 진안군의 세 번째 명예군민이 됐습니다. 진안군 안천면이 외가인 박윤옥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사업에서 진안군이 유일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품평회에서 최명환 씨가 대상을, 조인석 씨가 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3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이번 품평회에서 최고 크기의 왕수박상에는 14.1kg의 수박을 생산한 임성열 씨가 뽑혔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주시가 향토 음식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서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오모가리탕과 전주 백반, 전주 불고기 등 후보로 올라온 7가지 음식을 오는 16일 심사를 통해서 향토 전통 음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토 음식 추가 지정은 지난 1995년 비빔밥과 한정식 4가지 음식을 선정한 지 20년 만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지난 5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03년 1,058대였던 농어촌 지역의 버스 차량 대수는 10년 만에 13%가 줄었지만 이를 보완할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시설 논란과 관련해 김제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산업단지 시행사와 폐기물 업체 간의 용지 분양과 처리 시설 허가 신청에 김제시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상 15m까지의 폐기물 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기물 처리업체 S사는 지평선 산업단지에 향후 15년간 110만 입방미터의 폐기물 매립 처리장을 짓겠다며 설치 허가를 제출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은 오늘부터 전주 신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엽니다. 그림 동화책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를 뮤지컬로 선보이는 공연이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강충모의 해설이 있는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조각회의 26번째 정기 전시회가 오늘까지 전주 서신갤러리에 마련됩니다. 전북 지역 미술의 성장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회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환경의 자녀교육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모레 군산 고용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정신건강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오늘 진안군 보건소에서 개소됩니다. 제26회 회장기 전국 세팍타크로 대회가 내일부터 닷새간 순창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집니다. 익산시는 백제 왕도 유적을 도보로 여행하는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9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